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름 모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이름 모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 유행했을 때보다 IMF나 오이쇼크 2008년 경제 위기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들었는데 경제 대란이니 세계 대공황이니 경기 침체니 뭐니 온다는데 이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중소 대기업들과 영세기업들과 개인 자영업 사업들과 모든 은행들도 서서히 무너지는데 무너진 데다가 줄도산, 줄파산한다고 하고요. 주식과 비트코인도 대풍랑도 올 것 같고요. 이거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폐업 많이들 하게 되고 직장인들이 일자리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서 결국엔 범죄율이 높아지거나 자살자들이 급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면 직장인들과 개인 사업자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경제 대공황, 경제 대란이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붕어 형님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십니까?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낙관한다, 그건 좀 상태가 안 좋은 거고, 누가 봐도 안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일단 뭐 기업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삼전부터 지금 안 좋잖아요.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쪽도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막 그렇게 많이 팔리고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제조업 경기도 안 좋아질 테고, 그리고 지금 뭐 금리 같은 것도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투자한 것들은 가격이 내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뭐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이거 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절대 잠깐 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잠깐 있다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럴 때 뭔가 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미리 대비를 해놔야 돼. 사실 그 전부터 대비를 해놨어야 돼요. 그나마 좀 뭐 빚 없거나 모아놓은 돈이 있는 사람 다행이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 부채가 한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집에 거의 한 1억 가까이 빚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상당수가 아마 주택으로 가는 관한 빚일 겁니다. 아파트나 이제 빌라 같은 거, 건물 같은 것도 연끌하면서. 사실 뭐 사람들이 망한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망한다거나 하진 않는데 예전처럼 뭐 재팟이 터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재팟이 터지거나. 사실 그동안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좀 과분했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근데 그런 상황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성과가 나오기는 좀 빡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성과급 잔치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좀처럼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가 대기업 걱정할 게 아니죠. 일반 서민들 걱정이야, 서민들. 근데 서민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연끌 비트에 손댄 사람도 많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도 많고. 난 걱정이 되는 건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일단 젊은 사람들 중에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지금 20, 30대 중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세대분들 중에 빚 있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데요. 자산 없이 빚. 통장에 3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전체 중에 20%도 안 돼.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돈이 중요하거든, 사실. 그동안 내가 돈을 얼마나 축적을 해놨냐,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뭐 물가가 오르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도 있으면 그거 이제 갖다 쓰면 되는 건데,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자고책을 마련해놓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빡실 겁니다. 아니면 직장이 뭔가 불안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거야, 아마. 일단 경제 대란이 왔어요. 거의 온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근데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사람도 많아. 가장 걱정인 거 뭐냐 하면, 저는 걱정이 안 돼, 저는. 저나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해놓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사실 길 가던 공인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저분은.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은 뭐냐 하면 20대 친구들이 가장 걱정이 돼.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사실 여자분들이 걱정이 돼요. 갑자기 여자분들 걱정이 왜 되냐? 지금 여자분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통이나 현금 서비스 받은 분 좀 많을걸? 근데 경제위기 오면 갚을 수 있겠냐고요. 본인이 일하는 직장도 이제 앞으로 다닐지 못 다닐지 모르고. 사실 여자분들 일하는 직장이 좀 불투명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면 여자분들 일하는 직장들이 대부분 전문성이 없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로 지금 4차 산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프로그램이 상용화되면 단순 서비스 같은 일은 이제 많이 없어지겠죠. 상담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없어질 테고.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직장에서 일을 못할 분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돈도 없어. 이제 결혼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도 끝난 거야. 취직도 안 되잖아, 이제.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시에 좀 삶의 질이 굉장히 추락하는 분들이 아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진짜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아직 제대로 된 어떤 경제 파악이나 어떤 직업주 능력이 투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좀 사치를 부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 명품백이나 아니면 어떤 해외여행 같은 걸로 이제 돈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다니는 직장에서 뭐 이제 못 다니고 아니면 뭐 결혼도 못 하고 살게 됐을 경우에 빡실 겁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예측을 못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못 해줘요. 이거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젊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젊은 남자분들 지금 그 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모아놓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그러니까 한 번도 이 경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일 한심한 대답이 뭐냐?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도와주겠지 생각하는 거야. 봐봐, 여러분 젊은 친구들 비트 연끌하니까 어떻게 해? 나라에서 구제해주겠지. 아, 비트 연끌도 구제해줬으니까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면 나라에 돈 주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거야. 그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대학교 왜 나온 거야? 진짜 기본적인 경제 상식과 뭐 메탄지도 못하는데. 요즘에 대학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공교육을 배움하고 배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운 것도 없다. 뭐 가방끈이 짧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 근데 경제 위기를 타파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가방끈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었고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고 아파트에 사는 게 너무 기본 메타로 잡혀있고 뭔가 고생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쉽게 돈 버는 것에 너무 관심이 쏠려있고 그러면서 뭐 IMF 뭐 리먼 브라더스 이런 것들은 뭐 어른들이나 겪어봤지 우리는 몰라. 지금 몰라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경제 위기가 어떤 건지 몰라요. 거기다가 기본적인 멘탈도 약해.
그리고 정신 상태도 별로 안 좋아. 개인주의도 심하고, 개인주의가 아니지, 이기주의도 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자기가 이제 당면한 위기를 본인 앞에서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 그동안 내가 놀았으니까 이제부터 이 약물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있을 거라고. 제가 스타를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스타를 했고,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본 사람도 알죠. 스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정찰.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 수 있는지 시야를 다 밝혀놔야 되잖아요. 정보전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컨트롤, 뭐 물량 이런 거 중요하지만 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찰, 정보. 그래서 일꾼 한 개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빌드를 타는지 막 계속 살아가지고 보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 맞춰가지고 빌드를 만들고 타이밍을 가는 거잖아요. 이미 러시가 오는 게 당연히 왔는데 아무런 방어 건물도 안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밀리죠. 뭐 방어할 새도 없이 밀리죠. 아니 뭐 그 적군들이 러시 오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빨리 뭐 캐논 깔고 뭐 치즈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오트 막으려고. 자원은 이제 다 캐가지고 자원도 없어. 멀티도 못 먹었어. 멀티도 못 먹고 남은 자원도 없어가지고 캐논 지을 돈도 없어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옥저버로 가보니까 러시 막 줄기차게 오는데 못 막죠. 그냥 속절없이 밀리는 거죠. 물론 이걸 게임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느껴봤을 때 그런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은 갑자기 사태가 어려지면서 그걸 기회로 만든 게 아니라 위기가 올 걸 예측하신 분들이 기회를 만들었어요.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총알바지 되더라고요. 총알바지. 그냥 그들을 휩쓸려 가요. 안타깝지만 지금 뭐 나라에서 어떤 경제 위기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럼 그냥 밀려나는 겁니다. 밀려나는 거예요. 아니 무기가 없잖아.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총알도 없고요. 식량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가 전부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경제 위기란 것도 나름의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 아니에요? 싸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 장비 챙겨가야 되잖아요. 실탄도 장전해야 되고 수류탄도 가져가야 되고 전투식량도 챙겨가야 되고 먹고 잘 침낭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가면 그냥 고기방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지만 뭔가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태가 안 좋아지면 그대로 주저앉을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대처하고 극복하고 하기 전에.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말 하잖아. 이번 생은 글렀다. 이번 생은 답이 없다. 아니 무슨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그런 얘기를 늘상 하는데 정작 진짜 위기가 오면 어떡하려고. 평소에도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그냥 적당히 쓸다가 뭐 왜 되겠지.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 좀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돈을 안 모으는 거겠지. 돈을 안 모으고 뭐 B2 같은 거 하고 아니면 신용카드 손대고 그러겠죠.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어떤 경제 위기에 대해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준비를 하셔야 돼. 근데 안타깝지만 그래요. 뭔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냥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휩쓸리지 않도록 그런 경제 위기라는 이제 기나긴 어떤 좀 전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각자 채비를 좀 잘하시기 바랄게요. 그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해봐. 전쟁이라는 것도 실탄이 있어야, 식량이 있어야 싸우는 거죠. 전쟁이 여러분 장기되면 뭐가 문제예요? 식량이 문제, 식량. 경제 위기도 여러분 잠깐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잠깐 하다 끝날 것 같으면 아니죠. 굉장히 기나긴 터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나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량이 식량. 먹는 거. 먹는 거 어떡할 거야? 자원이야, 자원. 자원이 없잖아, 여러분. 경제 위기도 자원이잖아. 경제에서 자원은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이잖아.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잖아요. 두 가지 아닙니까? 어?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빚 있으면 빨리 갚으시고. 빨리 갚으시고요. 지금 뭐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야. 돈 쓰고 다닐 때가. 빚은 최대한 없는 게 좋습니다. 빚은 빨리 갚는 게 좋아요. 무조건 빨리. 그리고 소비 같은 것 좀 줄이셔야 돼. 소비 같은 거. 여러분만 줄이시면 돼. 주변 사람들한테 야, 돈 아껴 써라. 야, 사치분 그만 써.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만 살면 돼. 본인만.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실행 옮기면 돼. 어차피 지금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야, 양푼백주 그만 사. 너 그러다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도 안 들어요. 어차피 들어먹지 않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대비 잘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안타깝지만 굳이 매운맛을 보겠다는 사람이 많아. 이 경제 위기에 대한 매운맛. 너무 매워가지고 숨도 못 쉴 텐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미 이 경제 대공황에 대한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대공황은 절대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당합니다. 뭐 겪고 버티고 할 거 없이 그냥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이 대공황의 기나긴 터널에서 생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